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G7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나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5%까지 가다가 이제 4.75로 이번에 이제 낮추게 됐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물가도 쭉 어느 정도 좀 잡혀 가지고 이제 2.7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GDP 증가율을 보면 이제 0.3% 정도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 캐나다가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도 아예 잡혔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2%대에 들어왔죠.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이거 4.75 계속 유지하기 우리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던 걸 이제 내리기로 전환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올라간 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거의 0%에서 갑자기 이제 4.5까지 쭉 올라갑니다. 1년 만에. 그 다음에 쭉 이제 동결을 하다가 이제 6월 6일 날 4.25로 0.2 bp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났던 금리 인상 차트도 이제 인하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올립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동결로 가다가 또 내리고 가다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 경기가 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던 것들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뭐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고용 시장,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물가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이 좀 줄고 실업률이 좀 늘어야 된다. 그러면 뭐 물가가 좀 잡히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잡혀.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 강하다. 그래가지고 인하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물가가 좀 내려가는 걸 보고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계속 이렇게 2% 상단에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낮출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미국 말고는 사실 나머지 나라들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물가가 많이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만 호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 좋은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들도 좀 잡혀가고 그래서 미국이 낮추면 우리도 낮춰야지라고 금리 가지고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안 내리고 계속 저러고 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럽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그럼 언제 하냐? 뭐 6월 달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2, 3월 정도의 어떤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좀 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측하는 거 물론 이 패드워치는 뭐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니까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9월 달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약간씩 후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가 사실 더 중요한데 유럽도 내리고 캐나다도 내렸는데 우리도 내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도 좀 보고 나머지 국가들의 인하도 보면서 우리는 좀 원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뭐 요즘 체감 경기 안 좋다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였죠. 1분기 성장률이 꽤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올해 경제 전망도 훨씬 더 좋게 지금 바꾼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조금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제 물가도 어쨌든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보면은 이제 2.7까지 내려왔어요. 3.8 막 찍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미국도 2점대 후반이고 우리도 2점대 후반인 상태다 보니까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정도의 느낌이긴 하죠. 자,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GDP 성장률이 지금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나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나 보다. 특히 이제 수출, 뭐 자동차나 반도체 뭐 이쪽에서 지금 그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이 조금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쨌든 조금 좀 좋아지는 상태에서 물가도 아직 좀 잡히지 않았으니까 굳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처럼 미국보다 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낮추면은 결국에 우리도 낮출 것이고 뭐 캐나다, 유럽 저렇게 낮추는데 미국만 저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 미국도 낮추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집값 폭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집을 사본 분들 그리고 집을 뭐 한 채 사본 분들 말고 꽤 그래도 한 5년 이상 이렇게 집을 뭔가 좀 관심을 가졌거나 뭐 집을 사봤거나 하셨던 분들은 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실제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특히 이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가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 자체가 생각보다 낮아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주담대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4% 정도입니다. 4%보다 더 밑으로 받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3점 중후반에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3% 후반 뭐 중반으로 대출을 받냐 이거죠. 그러면 은행들은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되게 낮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코픽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담대 받는 분들은 이거 아실 텐데 뭐 그리고 이제 고정으로 받는 분들은 뭐 금융채 이런 얘기, 뭐 은행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픽스랑 금융채 5년물 금리 추이를 보세요. 그러면은 쭉 이제 내려가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금 동원하는 금리입니다. 이게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가 3.5에서 3.9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대출이 나가는 거 판매가도 3.5에서 4야.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상금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건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얘기하는 거. 자,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주택담보대출 주요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3월달 기준으로 3.9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2022년 7월 정도쯤 요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와 비슷한 정도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2년 7월이니까 그때랑 지금이 같다?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도 지금처럼 높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금리는 어땠냐면 한 2.2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3.5예요. 3.5대 받는 대출금리랑 기준금리가 2.25일 때 받는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쪽,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쪽은 지금 가상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상금리가 거의 없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원가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원가가 싸지는 거죠. 그럼 원가가 싸졌을 때 같이 내릴 것이냐. 아니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원가가 싸져요. 그러면 그래 그냥 원가대로 파는 게 맞지 하면서 같이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팔았는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요 내려가는 만큼 조금 요거는 좀 제가 이득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 주택 시장보다는 저는 약간 상업용 부동산 쪽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전히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좀 유독 싸요 지금. 일반 상업용 부동산 뭐 건물 오피스 같은 거 사실 때는 주택보다는 조금 그래도 금리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느냐? 비용이 뭐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구나라는 거는 생각보다 시장의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금리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러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게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될 거야.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된다라는 불안 요소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면 이게 약간 매수 심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되면은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도 사실 거의 원가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증가되는 요인으로 보기는 충분할 것 같다. 드디어 이제 급등기가 끝나는구나 약간 그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 있죠. 그때는 사실 금리가 모든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그동안의 한 4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기가 거의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올릴 때도 0.25 올리고 바로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또 한두 달 보고 다시 또 0.25 올리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그래서 막 한 번에 0.75 두세 달 만에 막 1포인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금리가 엄청난 충격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왜? 이번에도 0.5%, 0.75, 1%씩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천천히 낮출 거니까 금리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장을 자극하지도 않고 시장을 반대로 침체시키지도 않는 그 적절한 중간값이 어디냐라는 게 이제 중립금리의 개념인데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거는 1.8에서 3.3 사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값을 보면 2.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가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의 어떤 적정선의 중간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높으면 3.3, 낮으면 1.8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중간값으로 봅시다. 2.5로 보면 지금 3.5니까 조금 낮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1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1포인트를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금리가 3.5에서 4 정도 받기 때문에 사실 가상금리 붙이면 지금 정도 가격대인 거예요. 지금 정도 이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릴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급락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도 이렇게 천천히 내리겠죠. 천천히 내린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막 유의미하게 체감이 되려면은 0.25 내려가는 정도는 안 되겠죠. 최소한 한 1% 정도는 내려가야지만 그래야지 아 금리가 많이 내려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 정도 체감하려면은 지금부터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정도 되면은 아 그래도 조금 체감이 되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금리가 뭔가 메인 요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의 어떤 메인 요소는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세가 시장을 약간 좌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 뭐 0.2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 때문에 생기는 무이자 대출 사금융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 오른다는 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 무이자 대출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금리랑 상관없이 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가 빠지면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전세가 상승하면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중요한 거는 전세 안정 대책인데 이 정부가 전세 안정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뭐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전세 안정 대책이 지금 있을까? 지금 뭐 빌라나 오피스텔 저렇게 시장 망가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아파트 전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를 갑자기 바꿀 수 있을 만한 그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애매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거기다 이제 앞으로 뭐 신축 부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도 했고 돈도 모았고 어쨌든 금리도 조금 뭐 내려간다고 하니까 기대감도 좀 생기는 상황에서 그래? 그럼 난 좀 아파트로 좀 점점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는 이 수요가 좀 몰리는 요때 전세 안정 대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딱히 안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전세가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1년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금리가 좀 유의미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뭐 2.5가 중간값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금리가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